이 인터뷰를 한 사람이 해수부 공무원은 맞다고 해요. 그리고 제2차관 자리를 언급하고 뭐 내용이 오고 갔던 것 또한 맞다고 해요. 하지만 문재인 후보 측이 이를 세월호 인양과 마치 거래했다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요. 이 기사에 좀 문제점이 있어요. 왜 문제점이 있냐면 제목을 보십시오. 차기 정권과의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인데 두 개를 떼놓고 보면 각각은 말이 돼요. 차기 정권과의 거래는 해수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좀 줄대기를 해가지고 조직을 키우거나 혹은 조직이 최소한 줄어들지는 않으려고 어찌됐든 뭔가를 하려고들 많이 하거든요. 그에 대한 것은 이 기사가 제가 볼 때 성립이 가능하고, 근데 이게 인양 지연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인양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2년 동안, 3년 동안 뭐 했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해수부 쪽에서는 기술적인 문제와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이제 비망록에도 좀 인양 지연식으로 느껴지는 듯한 글이 있었고, 또 왜 인양이 이제 막 빨리 되니까 박근혜가 내려가니까 세월호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별개의 일인데 문 후보나 민주당이 한 2년 전부터 인양 지연에다가 힘을 썼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기사 구성이 마치 저 두 가지가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는 없는데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 해당 기자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인데 야당 출입했고 그 세월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몇 년간 취재를 해왔었던 기자고, 뭐 모르겠습니다. 언론사를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SBS가 지상파 방송 중에서는 세월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뭐 유가족의 입장에 가깝다라고나 할까요? 뭐 야당하고 조금 궤를 같이 한다고나 할까요? 그런 식의 보도를 많이 했었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두 가지가 이게 연결돼 버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로 놓고 보면은 두 개는 각각 말이 되는 거거든요. 문재인 캠프에서는 지금 항의 방문을 하는 등 상당히 뭐랄까요, 불쾌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박광온 민주당 공보단장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은 이 사건을 공무원의 공작적 선거 개입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공무원의 전적으로 개인 의견 또는 왜곡된 의견을 여과 없이 전파력이 큰 지상파 방송에서 방송한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관권 선거의 어두운 그림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익명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게 엄청나게 커진 마당에 당당하게 나서서 자신의 주장을 펴든지 아니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은 선거 진행 과정과 무관하게 수사 의뢰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좀 들어보면 민주당과 문재인 캠프에서 이렇게 항의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김성준 SBS 보도본부장 메인 앵커가 5분 30초 동안 방송의 시간을 쓰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사과를 했다는 게 참 이례적인데 선뜻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도 뭐 신문도 만들고 있고 저희 채널의 방송국에서도 뉴스를 보도하지만 이 팩트 체크에 심혈을 기울이고 특히 대선판에서 말입니다. 정세영 위원님, 마치 해수부가 차기 정권의 눈치를 보고 해수부가 제2차관 자리와 거래를 해서 세월호를 적정한 시기에 끌어올린 것처럼 보도를 하는데 게이트키핑 과정의 문제로 이렇게 보도가 됐다. 이게 선뜻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아까 우리 윤 실장이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전형적인 구성의 오류입니다. 일부분은 다 맞아요. 근데 모아놓고 보면은 전체가 아니 틀린 기사가 되니까 이 기사 자체는 분명히 무리하고 잘못된 보도가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호를 의도적으로 인양 지원을 했다. 제가 팩트가 틀려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칼럼 쓰면서 상하이 셀비지라고 인양 업체 인터뷰를 보면은 처음에 이 인양 업체가 해수부랑 할 때 916원인가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이 들어간 2,400억에 들어가 있어요.
1,500억 이상이 이제 빚을 져서 지금 정부에 달라고 하거든요. 하루에 인양 지원이 늘어날 때마다 돈을 엄청나게 하루에 3억씩 이상을 까먹는데 고의적으로 인양을 지원을 시킬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걸 기본적인 사실을 기자가 잘 체크를 세월호를 오랫동안 취재했다는 기자가 잘 몰랐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예. 번째로는 게이트키핑인데 이렇게 기사를 가져왔으면 또 원래 기자는 그렇게 기사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데스크가 우리 말하는 이제 데스크가 그걸 한번 보면서 위에다가 마치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차기 정부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기사를 하나 덧붙이면서 이렇게 구성의 오류가 일어나는데 이건 분명히 이제 우리가 게이트키핑이라고 하는데 데스킹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소위 문재인 지지자들이 기자의 신상을 캐는 거는 좀 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SBS가 좀 미흡한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고 뉴스를 생산하는 과정 중에서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정청래 의원의 발언부터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목소리의 주인공을 현상수배합니다. 목소리의 주인공, 당신은 누구인가? 변조된 목소리를 풀었다. 남자 목소리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해수부 공무원에 공익적 제보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음성 변조된 인터뷰를 원본으로 복원을 했다. 해수부 동료 직원이라면 목소리를 딱 알아볼 정도다. 의문의 해수부 직원 정체를 밝혀서 처벌해야 하고 SBS는 책임져야 한다. 그러니까 저 기사에 인터뷰를 했던 공무원의 신상을 파악하라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사를 보도한 SBS의 기자의 신상이 인터넷상에 다 공개된 건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엑스파들이 세월호 인양시키기 문재인 맞춤형 고의 지연 의혹 보도에 대한 저의 논평에 대해서 또다시 문자 폭탄병이 도졌다. 자기들이 기사를 탄압하고 저에게 공격하는 걸 보면 홍준표 후보와 독인 개긴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무서운 언론관과 독재적 의식이다. 국민의당에서는 벌써부터 언론 탄압이다 라는 문 캠프에서의 이 SBS에 대한 이후의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데요. 김화덕 전 부장께서 보시기에 예.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SBS 보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거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자가 어떤 취재 열정을 갖고 그 취재를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의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그 기자가 특별한 정치적 의도를 가졌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그래서 공무원의 취재를 했는데 근데 이제 공무원 취재한 게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공무원이 과연 그런 거를 할 만한 장차관급이냐, 국장급이냐, 과장급이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잘 누가 공무원이 말했다 그래서 다 그 사실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공무원도 사실과 모르는 거를 말할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닌 거 근데 이렇게 하는데 어떻든 그런 거를 취재해온 입장에서 데스크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게이트키핑을 하는 입장에서는 취재해온 거를 무조건 폐기해버릴 수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고민 끝에 했을 텐데 아까 말했지만 그 게이트키핑 과정에서 더 확대돼서 해석을 하는 그런 보도가 이루어진 것 같고 결국엔 그래서 좀 보도는 문제가 있었고 결국에 사과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청래 의원이 말한 것처럼 변조된 거를 우리가 풀어서 찾아내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문제가 있으면 법적 소송을 하겠다 그랬으니까 법적 소송을 하면 수사 과정을 통해서 기사의 사실 여부와 그리고 책임 문제를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건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떤 개인적이라든가 어떤 세력이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도 보면 SBS 뉴스를 없애겠다 하면서 그래요? 홍준표 후보는 뭐 지금 없애겠다는 게 좀 많은데 그렇게 대응하는 것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으로서의 그 언론관으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SBS에 항의 방문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는데 요 사건은 좀 저희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